월요일날 장동혁 대표 왜 만난 거예요? 밥 먹은 거죠. 비공개적으로 먹었는데 알려진 그걸 거예요. 안 기자가 단독으로 쓴 거죠.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동혁 개인가 먹은 게 아니라 제1야당 대표가 밥을 먹은 거예요. 누가 먼저 먹자고? 장동혁 대표가 먼저 그쪽에서 먹자고 먼저 했다고 제안을. 해요. 다음 주제가 사실 뭐 이제 보수 연대에 관한 질문인데 이제 네 번째 씬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기 이제 선거 연대는 없다. 이제 뭐 왼쪽이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고 오른쪽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인데 뭐 이준석 대표가 저번에 저희 방송 출연해서 연대는 없다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말했어요. 그래서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장동혁 대표 왜 만난 거예요? 밥 먹은 거죠. 그냥? 근데 조용히 밥 먹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조용히 공개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먹었는데 알려진 그걸 거예요? 안 기자가 단독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공개 일정이 아니었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동혁 개인가 먹은 게 아니라 제1야당 대표가 밥을 먹은 거예요. 야당의 역할이 그게 장동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연대를 포석으로 둔 그런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지금 야당의 역할이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정부가 전쟁 추경이라든 말도 안 되는 지금 행정적 어떤 착오를 꺼내고 있는데 야당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제3당은 어쨌든 스피커가 작고 제1야당은 워낙 질이 멸렬하다 보니까 아무리 윤어게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윤어게인에 동조하지는 않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전쟁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야당끼리 좀 뭉쳐서 합리적으로 좀 비판하고 견제하자라는 차원으로 밥도 먹고 그런 거고 선거 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총선과 대선 방송 포함해서 아마 100번 넘게 말씀드렸을 이준석 거예요. 대표 똑같이 얘기하고 총장이 많이 말씀하셨고 아마 이 정치를 부탁해 계속 나오면서 계속 들을 텐데 전 계속 아니라고 얘기할 거고 그쵸? 또 심지어 이미 저희 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있고 또 기초단체장도 좀 수십 명의 후보들이 선출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대를 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여 투쟁을 위한 목적으로 밥을 먹었다. 누가 먼저 먹자고? 장동혁 대표가 먼저 먹자고 먼저 했다고 해요. 제안을 했나요? 네, 먼저 먹자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연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두 대표가 만나면 사실상 또 이제 보수 진영에는 또 연대 하나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또 이제 트리거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 보이니까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는 글쎄 그 연대 지금 선거 앞두고 네. 아까 이긴 총장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선거 앞두고 이제 국회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인물, 뭐 구도, 바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인물보다 지방선거는 구도가 정말 중요해요. 바람은 거의 이렇게 일으켜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도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바로 연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옵션이 몇 개냐는 문제죠. 네 개냐, 세 개냐, 두 개냐 이거를 연대를 통해서 합칠 수 있잖아요. 옵션을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가 몰리는 거니까. 그래서 선거 연대라는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대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물론 개혁신당에서 이번에 돈을 후보들이 선거 비용을 많이 안 쓰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하다 보면은 비용을 많이 쓰게 돼요, 자기 돈을. 게다가 보전이 안 되는 지지율이 득표율이 나오면 그 돈 그냥 날려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렇게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후보들이 그래도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제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연대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문을 아예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다만 선거 연대라는 것이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니라 실제로 가치 연대가 되기 위해서는 연대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너지가 안 나고 오히려 역시너지가 난다. 그럼 연대 안 하니만 못하게 되겠죠. 지금 아마 개혁신당 상황은 국민의힘과 섣불리 선거 연대를 하려고 들면은 역시너지가 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날 때 식사하시면서 그 대여 투쟁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힘 당권파가 정신 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격렬한 토론이 오갔으면 좋았겠는데 나온 거 보니까 별로 그런 토론은 안 오가고 선거 연대 얘기도 결국 안 하고 대여 투쟁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여 투쟁 얘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국민의힘 보수 재건을 위해서 좀 강하게 쓴소리 할 때는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잠깐만요. 이제 제가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은 이제 연대에 대해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연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열어두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뭐 이제 그런 건 같고 지금 상황에서 연대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의 문을 닫지 말자. 연대 문을 닫지 말자 이런 주장인 것 같고 저희 채팅창도 사실 이제 두 분들의 이제
팬클럽들이 강하게 붙고 똑같은 취지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네. 우리 이기인 총장님한테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라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단지 그냥 우리가? 평론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한테 마이크를 줘서 네. 연대할지 말지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무수히 많이 드렸으니까 네. 이제는 그 마이크를 한동훈 대표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이제 누구랑 누구랑 연대? 지금 개혁신당 국민의힘 연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의 연대죠. 보수 진영의 연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중에 이제 둘이 핵심 플레이어고. 근데 모르겠어요. 정계 개편이 나중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류재하 변호사님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 있었던 그 롤을 이미 해봤어요. 네. 가장 먼저 했고 네. 그때의 친한계 일부 류재하 변호사는 아니시죠. 그때 친한계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짱돌을 던져서 맞았던 게 이준석이기 때문에 네. 이미 저희는 이 게임을 해봤고 제3당도 해봤고 네. 또 실패도 겪어봤고 다시 한번 창당한 상황에서 네. 우리가 왜 연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선거 AI로 도전해보자. 조금씩 정말 계란으로 바위 부딪히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보자라는 결기로 지금 선거에 나서고 있는 거지. 선거 공학적으로 내지는 선거 구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 질문을 해도 같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장기적인 그림. 아니 그럼 우리 류 변호사님께는 왜 이렇게 이기인 총장님은 이렇게 연대에 대해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셧다운을 하는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묻을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 개혁 이름이 개혁이잖아요. 개혁적 자산이 네. 존재한다면 지금 네. 현재 국민의힘의 그 상황을 봤을 때 네. 섣불리 연대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네. 그럼 개혁신당한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소정당으로서 굉장히 힘든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문을 닫아놓는다. 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글쎄 뭐 그렇게 판단을 그건 개혁신당 갈 길은 개혁신당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쳤을 때 망했고 네.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쳤을 때 망했어요. 망했죠. 그럼 2번이나 망했고 네. 또 심지어 저희가 창당하면서 이낙연 대표 측과 손을 잡았다가 망할 뻔했어요. 위험했죠. 망한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에 비추어서 네. 그렇게 뭔가 공학적으로 산술적으로 합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뭐 방송이어서 뭔지는 네. 모르겠지만 주제로 계속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원하니까 그렇죠. 안 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그렇죠. 원하니까 보수 진영의 그렇죠. 유권자들은 보수 진영이 원하죠. 함께 좀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고 드는 싶다는 것도 맞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이라는 그 성질 때문에 접근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혁 투쟁을 뭐 하자고 밥을 먹자 뭔가 그러니까 이 생기- 시점에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요합니다. 대여 투쟁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자이지 밥을 먹는데 대여 투쟁을 얘기한 건지 이게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우리 대여 투쟁하기 위해서 밥 먹읍시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여 투쟁 하자고 밥 먹는 거라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하기 위해서 밥 제일 먹자가 잘하는- 아니라 밥을 먹어서 그냥 밥을 정치 먹자고 현안에 먼저 한 대해서 거고. 전반을 네. 이야기하다가 대여 투쟁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진 거죠. 이게 대여 그러니까 투쟁을 위해서 저는 밥을 별 먹자고 생각 없이 밥 이건 먹기로 이상해. 했는데. 그러니까 장 대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대여 투쟁을 논의하자고 밥 먹자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자. 그냥 밥 먹자. 보고 근데 싶다 이거 아니에요? 만나서 얘기했더니 하다가 그 대여 투쟁 얘기가 좀 나왔다. 대여 투쟁 얘기가 나왔다. 그거잖아.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윤석 대표가 딱 자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도 오지도 않았고 또 장동혁 대표도 아니, 잘났다는 거 왔다는 거 심지어 아니야? 장동혁 대표도 그걸 원하지 않아. 말꼬리 잡지 마. 나와 선거 연대가 동주형. 아 정말. 나왔어. 아니 선거 연대 그만큼 나왔어. 관심이니까. 이거 단독이다. 그만큼 아니, 관심이니까. 물론 선거 보수 연대 유권자들이 다 함께 뭉쳐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국민의힘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연대를 해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개혁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신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연대해버리면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구성원. 근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니까. 그 오히려 좀 반대인 게 장동혁 대표도 개혁신당과 합친다고 하면 그런 시도를 하면 본인을 지탱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비난할 겁니다. 비난 그런 요새 안 부담이 할 분명히 것도 있을 같은데. 거예요. 요새는 또 원하더라고요 그 지지층에서. 그래서 역시 이대로- 정치는 생물이다. 이게 또 그 연대를 원하는구나. 어쨌든 그 밥자리에서는 네. 선거 연대 제안을 장동혁 대표가 먼저 아니야. 김신석 대표가 자른 걸로. 가정적으로
진실은 이제 뭐 알 수 없는 알수 거고 없는, 두 분만 아는 거겠죠. 맞아요. 이제 뭐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더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와서 말씀대로 이제 민심 Q&A 청취하는 거 이제 두 분께 이제 저희가 각각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총장님께 이기인 총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뭐 팍스님이 슈퍼챗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이기인 총장은 이준석과 극우 윤어게인 장동혁엔 장해찬 연대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시죠? 저희는 윤어게인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네. 이거 잘못됐다고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사람들 다 내치면 네. 아마 아무것도 없을걸요. 한동훈 대표와 일부 몇몇 의원들밖에 없을걸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는 107명의 내쳐졌고 107명의 의원들이 사실은 다 찐윤이었고 친윤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구분하는 게 또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그런 정치는 매우 전 초딩스러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윤어게인이라는 그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그 권한을 통해서 일을 해야죠. 네.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연대라는 이상한 그 정치적 오해 말고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다라고 저 이해해 정말 주셨으면 궁금한 거 좋겠습니다. 있어요. 지금 예, 말씀하시는 저- 거 저는 새로운 얘기여서 네. 그러면은 윤어게인과의 연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루라기 분 건 알아요. 네. 알고 하는데 네. 어쨌든 아니, 현실적으로 연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대라고 하는 건 뭐 선거 통합을 한다든지 단일화한다든지 하는데 그거 절대 일절 안 되고 그건 다만 네. 국회에서 의원들이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특검은 관철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조는 가능하다는 거죠. 국회 그래서 내에서 그래- 의원들끼리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뭐.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서 찾아간 거고 네. 그때도 이제 저 방송 나가서 한동훈 대표가 단식장에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뭔가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강조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선거와는 무관한 그렇죠. 입법적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류재하 변호사님께 네. 오죠. 케빈 김님께서 한동훈이랑 오세훈은 연락한 적 없나요? 연락한 적 있겠죠. 친한계가 이준석이랑 안 되면 오세훈 지지는 안 되나요? 라고. 친한계가 오세훈 이준석이랑 만약에 연대가 안 되면 오세훈과의 연대 뭐 이제 이런 거는 안 되나? 저는 연대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네. 뭐 조갑재 대표가 얘기하는 네. 그런 방식의 연대도 충분히 뭐 가능은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네. 그리고 친한계 차원에서의 연대 이런 거 저는 이미 뭐 상당 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이미?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당의 당직들 있잖아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시당의 당직들은 네. 속칭 제가 사실 그분들 잘 몇몇은 모릅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오세훈 계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과 가깝다고 하는 당협위원장분들도 네. 저는 당직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세훈 개. 예, 그렇다면 그것도 자체도 이미 뭐 어느 정도 가깝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뭐 예를 들어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네. 서로 이렇게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네. 어떤 보수 재건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연대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연대가 역시너지가 나는 연대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그게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나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또 지하실이 있었어. 있었어. 이게 저도 이렇게 뭐 원래 제가 아까 흠 어게인이라는 네.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뭐 이제 지방선거를 만약에 우리가 쫄싹 망하면 네. 장동혁 대표가 힘들어진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김태훈 지사도 만약에 이번에 낙선을 하면 지역구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지역구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 흠 어게인이에요. 이제는 흠 어게인의 시대가 왔다. 네. 근데 전 닥터 흠 공관위원장은 그 흠이었던가. 네. 하는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뭐 이제 우리 또 이제 개혁신당 당원이신 것 같아요. 이기인 총장님께 이제 질문데 제주노을님께서 이제 개혁신당 이번에 뭐 이제 선거에서 99만 원 선거하고 뭐 이제 출마자 책도 내고 뭐 이제 AI 사무장 뭐 자동 후원 사이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발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당에도 공개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 공개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이번 선거 당원 끝나면-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의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아니 어쨌든 정당에서 개발하는 것은 네. 이 정당 당비 내지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게 결국 뭐 저작권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네. 지금 AI 시스템 개발하고 이렇게 AI로 대체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네. 나중에 오픈 소스처럼 다른 정당에 공유할 생각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음. 그게 결국
개혁신당이 잘 되고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고자 하는 그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류재화 변호사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이님께서 개혁신당이랑 친한계랑 자꾸 싸우면 솔까 둘 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네요. 싸움 전 싸운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언쟁이 있고 서로 한다는 것은 싸움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네. 필요한 싸움도 있고 네. 불필요한 싸움도 있는데 네. 불필요한 싸움 최대한 줄여 나가고 네. 필요한 싸움 더 빡세게 해 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야차룰로 한번. 그래, 차라리 야차룰로. 안 그래도 저번 방송에서 딱 그 얘기하더라고. 이거 차라리 야차룰로 시원하게 한번 뜨라고. 이게 우리 그냥 박상수 변호사님 나오면 무게 때문에 감당이 안 되시는데. 아니 우리 뭐 이 총장님도 파이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한계, 네. 개혁신당 싸운다 네. 이게 아니라 네.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친한계 전체가 아닌 한때 윤석열 편에 서서 네. 당을 사당화하고 이준석을 향해서 공격했었던 그 사람들이 반성만 한다면 저는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지지층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분들이 엄청 민감하고 지금 두 분이서 두 지지층들이 엄청 저희 채팅창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싸우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참 보수 지금 국민의힘에게 지리멸렬함을 느끼는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참 이제 대안 세력인 두 분들이 이렇게 또 이견을 보이는 모습 보면 참 되게 답답하고 사실 제 주변에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제 화해를 하면서 아니면 전격으로 만나서 뭐 이제 새로운 그림을 하는 기대를 많이 바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제 각자의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충실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의도 신스틸러 오늘의 심사평 이제 한마디 들어볼 텐데요. 이제 오늘은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저희 동아일보 창간 특집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이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한 말씀씩 일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총장님 먼저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구 공수 교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그 악순환은 이제는 좀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저희 개혁신당이 높은 지지율은 아니지만 저희의 이 고고하고 결기 있는 도전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어내고 서로가 서로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이 되는 이 악순환을 저희 개혁신당을 통해서 좀 회초리를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류 변호사님도 네, 지방선거 두 달 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